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탄핵 정국 속에 맞이한 새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불확실성이 늘면서 걱정인데요. 일기 신도시 정비도 더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여름 서울발 집값 상승 이후 정부가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대출금리 인하 기대감이 컸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고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는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탄핵 정국까지 부동산 시장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이 4주 연속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요. 그 상승폭이라든지 거래량이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정치나 경제가 굉장히 많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부동산에서도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탄핵 정국으로 인한 불안은 부동산 침체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해 불확실성이 4개월 또는 상반기 내에 제거가 된다면 거래량 줄어드는 수준으로 저는 머물 것 같고요. 만약에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또 발생해서 하반기로 전이가 된다면 불확실성이 이어져서 공포가 지배가 된다면 아마 2차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규제 정책 변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버린다 그러면은 정책을 추진하기는 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야가 모두 이제 동의하는 뭐 그런 공급 정책이라든지 뭐 1기 신도시나 3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행이 될 것 같지만 이런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책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이제 이게 추진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선도지구 정비를 시작하는 1기 신도시는 정치권의 혼란과 상관없이 재건축 절차를 밟아갈 예정입니다. 여야가 이견이 없는 주택 공급 현안이고 주민들에겐 분담금 상승과 사업성 확보가 여전히 더 큰 위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탄핵 정국이 끝나고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올 하반기쯤 회복이 가능하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는 큰 폭으로 하락은 어려울 것 같고요.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상저, 하고, 하중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하고도 폭등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향후 주택 공급량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올해가 내 집 마련을 기대하는 실수요자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이르면 오는 2027년 입주를 앞둔 부천 대장 신도시와 선도지구를 선정하며 사업에 첫발을 뗀 중동 1기 신도시에 맞춰 부천의 오랜 원도심도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해 어떻게 달라질지 새해 부천의 원도심 정비 계획을 이정아 기자가 짚어봅니다. 한눈에 봐도 낡고 색이 바랜 다세대 주택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비좁은 골목길까지 부천 원도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낙후된 원도심의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을 부천시는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소규모 정비 사업의 추진에 따라서 열악한 기반시설 및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원도심을 광역적 정비 사업을 유도하여서 사업성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서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부천시는 상반기 내에 원도심을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 추진에 나섭니다. 이른바 역세권 정비사업. 대상지는 철도 승강장에서 500m 거리 이내인 주거지역 가운데 노후와 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인 지역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10%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용적률 완화 등 특례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최대 2개 지역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제각각이었던 소규모 주택 정비의 문제점을 손보는 미니 뉴타운 사업도 있습니다. 그동안 5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했던 재정비 최소 면적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까지 완화한 게 큰 차이점입니다. 다음 달 주민설명회 이후 신청과 심사를 거쳐 늦어도 올해 말까지 대상지구 2곳을 선정합니다. 광역정비를 통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원도심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광역 단위의 역세권 정비 사업과 미니 뉴타운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원도심의 주거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는 것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비의 시급성, 사업 실현 가능성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정비사업 안전진단 제도도 대폭 개편됩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시기는 사업 시행 인가전으로 늦춰지고 조합 총회 의결 때 서면 대신 전자의결 방식이 도입되면서 현장 참석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부천 중동 1기 신도시 상가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부천 중상동 일대로 지난해 7월부터 국토부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2.21제곱킬로미터 면적의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부천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는 토지 거래 계약 허가 절차와 5년 이하의 토지 이용 의무가 소멸됐습니다. 이로써 부천에 남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대장 안동내 도시개발사업지구 한 곳입니다. 전국의 악성 임대인 중 14%가 인천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게시된 상승채무 불이행자, 일명 악성 임대인은 모두 1,177명입니다. 전세금 규모는 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인천은 165명으로 전체의 14%에 달하며 전세금 규모도 2,700억 원입니다. 군구별로는 전세 사기가 집중됐던 미추홀구가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평구가 34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 강서구에 이어 세 번째, 네 번째로 많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 현상이 원도심과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도시 지역은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학급 과밀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초등학생 감소율이 큰 지역은 계양구입니다. 계양구는 초등학생이 2013년 18,889명에서 2023년 11,743명으로 37.8% 줄었습니다. 옹진군과 동구 역시 각각 28.8%, 26%의 감소율을 보이며 계양 다음으로 감소율이 컸습니다. 같은 기간 중구는 6,294명에서 9,680명으로 53.8% 늘었으며 연수구 43.7%, 서구 21.9%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원도심과 도서 지역과 신도시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인천의 초등학교는 2023년 262곳에서 2035년 212곳으로 50곳이 존폐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시교육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단기적으로는 학교 소규모화나 과대 과밀 학급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규모 학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 주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주요 활동들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김주영 국회의원이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김포 지역 현안과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풍무체육문화센터 건립 6억 원과 지능형 폐쇄회로 확대 설치 4억 원 등 총 10억 원입니다. 김주영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김포 시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김포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동수 국회의원이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 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직접 감독과 명령,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달 30일을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같은 상호금융권인 농협과 수협, 신협 등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건전성 감독 및 검사를 받고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금융감독을 받고 신용공제사업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이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하는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간접적 감독만 받는 실정입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서민의 힘이 되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상호금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영석 국회의원이 3일 동물병원 내 진료 기준을 마련해 동물 진료 체계를 개선하는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는 동물 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동물병원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의사가 동물병원 내에서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물에 대한 응급처치, 소유자 등의 요청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출장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으로 출장 진료에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면 동물 진료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건태 국회의원이 2일 주민 편의시설 개선과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1억 6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한 주요 사업은 심곡본동 어울림복합센터 조성, 역곡 3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 전통시장 시설 환경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발광형 표지판 설치 등입니다. 이건태 의원은 이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는 더 살기 좋은 부천벽을 만들기 위해 부천시청, 염종현, 김동희, 김광민 도의원과 함께 뛰며 만들어낸 성과라며 부천벽에 체감되는 변화와 발전을 위해 확보한 예산이 해당 사업들에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선원 국회의원이 2일 국방부에서 12.3 불법 계엄 관련 주요 증거들이 삭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합동참모본부의 지휘통신체계인 KGX방의 로그 파일을 분석한 결과 계엄 관련 파일들이 이미 삭제됐다며 앞으로도 수많은 흔적들이 사라지거나 변조되거나 숨겨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KGX는 소위 한국군 합동지휘체계, 전장망으로 불리며 KGX를 통해 하달된 명령들은 비문함에 별도 보관됩니다. 박선원 의원은 군사 전문성을 갖춘 국방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조속히 수사해야 한다며 방첩사, 국방조사본부, 군검찰, 국방부 감사관실 등이 참여하는 국방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해군군 수사단 등 이번 계엄 사태와 큰 관련이 없는 자들을 위주로 수사단을 선정해 군사작전 전문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포시가 올해 본 예산 중 홍보 예산이 시의회에서 크게 삭감돼 시민소통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3일 밝혔습니다. 앞서 김포시의회는 지난달 31일 김포시가 제출한 2025년도 본 예산 일반 예산안 1조 4,581억 원 중 약 110억 원을 최종 삭감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번에 최종 삭감된 47개 사업 중 전액 삭감된 항목은 언론 홍보비, 생활 밀착형 매체 활용 콘텐츠 비용, SNS 콘텐츠 기획, 제작 운영비, 북부권 트램 도입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비 등입니다. 김포시는 특히 홍보 담당관실 예산 삭감 폭이 커 일부 팀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시민의 기본적인 알 권리에 심각한 저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대규모 본 예산 삭감 조치는 전례 없는 일이며 김포시 의회의 판단과 결정이니 시민 피해에 대한 책임도 김포시 의회가 감내해야 할 것이라며 예산 삭감으로 난관이 있지만 김포시 민선 8기는 시민을 위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경 요청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